안녕하세요, 머니아입니다. 이제 ISA 계좌 얘기를 할 건데 저도 이걸 공감을 한다는 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ISA 계좌가 한도가 1억인데 1억 채우기가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웃긴 거는 처음에 계획을 세우는 사회초년생이나 초보자분들은 쉽게 계획을 세우는데 실제로 모아본 분들은 1억 모으는 게 진짜 쉽지 않다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월 200만 원씩 저축을 한다 그래도 4년이 걸릴 거예요. 근데 이 4년 동안에 별일이 다 있을 거잖아요.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애도 낳을 수도 있고 병원비도 나오고 별일 다 있어요. 물가도 계속 오르고 그 와중에 돈을 모아가지고 1억을 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처음 통장에 1억이라는 숫자 찍혔을 때 이제 이렇게 고생을 해놓고 딱 찍었으니까 처음에 너무 기뻐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다른 감정이 드는 건 무서웠던 것 같아요. 1억이라는 돈을 열심히 모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잘못 건드리면은 마이너스 한 30%만 찍혀도 마이너스 3천만 원이잖아요. 누군가의 연봉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큰 돈을 모았을수록 예적금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돈 만들어 놓고 투자를 할 때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이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계좌를 잘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좌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ISA에 하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3년 전에도 그랬고 2년 전에도 그랬고 1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 26년도에도 ISA 계좌는 할 수밖에 없어요. 애초에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세금 혜택을 줄 테니까 돈 모으라 이렇게 해서 만든 게 ISA 계좌거든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ISA 계좌는 만들겠죠? 그래서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ISA 계좌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목차를 먼저 설명드리면 ISA 계좌 최근 근황을 설명드릴게요. 이거 좀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유형 선택하는 거, 비용이나 수수료에 관련된 거, 세금 혜택,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만기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정리를 싹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ISA 계좌 근황을 아셔야 돼요. 왜 근황을 알아야 되냐면 유튜브도 그렇고 블로그나 뭐 이런 SNS에서 ISA 계좌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연초에. 원래 ISA 계좌가 얘기가 많이 나왔다 보니까 얘기들이랑 진행되고 있는 ISA 계좌 상태랑 조금 다르고 헷갈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ISA 계좌는 납입 한도가 연간 2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5년 동안 2천 쭉 해가지고 1억이에요. 이건데 정부에서는 개편 방향을 이런 식으로 하자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연간 4천만 원씩 해서 5년 동안 2억까지 모으게 하자. 그래서 비과세 한도 같은 경우도 원래는 2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으로 올릴까, 서민형은 뭐 4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까지 올릴까 이런 얘기를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방안을 2024년부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도 지지난 영상 찍었을 때는 2억까지 되겠다 해가지고 영상을 찍었었어요. 근데 이제 안 돼가지고 너무 죄송하다 이런 적도 있죠. 최대 한도가 지금은 1억이 되어 있는데 2억으로 늘릴 거다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현재는 무산이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ISA 계좌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올해 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제성장 전략을 얘기를 하는데 ISA 계좌가 세제 혜택을 높여서 생산적 금융 ISA 해가지고 뭔가 만들겠다. 그래서 뭐 코스피 5천 뒷받침 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뭐 청년형 ISA는 어떻게 된다. 연소득 7,500만 원 이하면은 세금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소득공제 뭐 200만 원까지 주겠다. 이런 것도 있고 청년 아니면은 국민성장형 ISA라 그래가지고 어떤 혜택을 또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얘기들을 뭐 디테일하게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재정경제부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아직 생산적 금융 ISA는 구체적인 게 안 정해졌다. 26년 3월 2일자예요. 그래가지고 유튜브 영상 만들거나 뉴스 보도할 때 조심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정부 입장에서는 핵심 과제여가지고 26년도 영상 보시고 나서 아마 하반기 이럴 때는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현행 ISA 계좌 혜택 그대로니까 요거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업그레이드가 확정이 되면은 제가 또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확정이 되면은 영상을 업데이트를 해드릴게요. 아, 그리고 제가 책에다가 ISA 계좌 얘기해 놓은 것도 이 얘기를 넣어놓긴 했어요. 이거 업데이트 되면은 설명드리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약속을 했으니까 이거는 업데이트 나오면은 영상을 찍겠다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럼 이제 ISA 계좌로 돌아와서 계좌를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증권사에서 가입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거 정해드릴게요. 그냥 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고 증권사에서도 할 수 있는데 증권사에서 하세요. 증권사에 들어가서 맨 처음에 연금 계좌 선택하세요, 뭐 ISA 계좌 뭐 선택하세요 이런 선택지들이 쭉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ISA 계좌는 선택지가 3가지가 있거든요.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이렇게 3가지예요. 근데 뭘 골라야 되냐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은행이나 증권사 직원분들한테 설명을 듣는다 하면은 아마 애초에 뭐 신탁형이나 일임형 같은 걸 권장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있으신 거니까 중개형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뭔 차이냐면
보시면은 신탁형 말 자체가 믿고 맡긴다 이 뜻이에요. 이리명 같은 경우는 이 사람한테 그냥 완전 다 맡길게 이거고, 신탁형은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줘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하여튼 이리명이나 신탁형 전부 다 맡기는 거예요. 자, 그럼 맡기면 뭐가 생각날까요? 수수료가 발생해요. 이게 제일 안 좋은 부분이에요. 중개형은 내가 그냥 알아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모두 수수료가 확정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하는 중개형을 하시라고 권장을 매우 강력하게 드리는 거예요. 셋 다 공통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ISA 계좌를 만드셔서 신탁형으로 하든 이리명으로 하든 중개형으로 하든 일단 해외 상장된 ETF, 해외 상장된 주식은 투자할 수 없어요. QQQ, 구글 이런 거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잘 모르는데 신탁이나 이리명 가입을 해서 수수료를 좀 내더라도 수익을 보는 게 낫지 않냐 이러실 수도 있어요. 일단 이거는 논박의 여지는 있겠지만 ISA 계좌 같은 경우는 수익률 공시라고 있어요. 맡기는 거가 수익률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금융투자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3년 동안 이리명 중에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게 최근 3년 수익률이 98% 정도였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투자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국내 배당주, 국내 성장주, 가치주 여러 군데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수료 가져간 게 0.5%예요. 근데 만약 내가 그냥 맡기지 말고 일반적인 우리나라 ETF에 투자했다 이러면은 수익률이 얼마나 나왔을까요? 똑같은 기간 동안에 26년 1월 31일 기준으로 수익률이 98%였거든요. 똑같은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코스피 200 아주 대표적인 ETF에 투자했을 때는 수익률이 142%였어요.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맡긴다 그래서 무조건 더 수익률이 높은 건 아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이제 이거는 분산 투자도 조금 돼 있고 뭐가 어떻게 돼 있고 이거 좀 다르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전문가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고, 영상을 보시는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배당주랑 같이 뭐 이런 것들이 막 섞여서 투자가 어떻게 됐다 이런 것들을 모르고 아마 ISA 계좌 1등이니까 98%니까 투자해야겠다 이런 식으로만 선택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ETF 중에서도 그냥 대표적인 거 하나 투자를 했으면은 이거보다 성적이 더 좋았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문가분들이 분명히 이제 이거 보시고 댓글 다실 수도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개형에서 그냥 대표적인 ETF들을 골라서 투자를 했어도 수익률이 나쁘지 않았다, 훨씬 높을 수도 있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 ETF를 내가 투자했을 때는 얼마나 수수료가 나왔을까요? 0.08%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이리명 맡겼을 때 0.5%, 그냥 투자했을 때 0.08%예요. 5배, 6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만약에 1억을 투자했다 그러면은 4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은 증권사나 은행 의자에 앉아가지고 상담받고 어떻게 하고 이런 골라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유튜브 영상 보시면서 하시는 분들이니까 중개형 그냥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또 이제 하나 더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중개형을 만들더라도 사람마다 혜택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분들은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까지고 어떤 분들은 400만 원까지예요. 보통 서민형 같은 경우에는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다 이러면은 이제 서민형에 해당이 되시고, 이런 분들한테는 비과세 혜택을 조금 더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내가 여기 해당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소득 확인 증명서를 증권사나 은행에다 제출할 수 있어요. 앱에 보시면은 이거 제출하는 앱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그럼 이제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연봉이 오르면은 서민형 자격이 박탈이 되나요? 이 서민형 자격 같은 경우는 가입하는 시점 소득으로 이제 자격이 결정이 되더라고요. 가입 당시에 서민형이었으면은 쭉 이어가는 거죠. 연봉이 나중에 높아졌더라도. ISA 계좌 해지한 다음에 다시 가입한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예전에 가입한 ISA 계좌가 있다고 하면은 쭉 그냥 유지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 다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ISA 계좌 투자할 때 수수료예요. 위에서 언급드린 얘기는 ETF 보수, 이리명 보수 여기에 따른 비용을 먼저 얘기 드린 거고, 이제 ISA 계좌에 가입한 다음에 매수하고 매도할 때는 수수료가 따로 들어요. 검색을 해보시면은 ISA 계좌를 수수료 이벤트를 한다 이런 이벤트들이 엄청 많아요. 요즘 막 경쟁도 치열하고 이래가지고 평생 혜택을 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이게 수수료가 완전 영원이란 뜻은 아니에요.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ISA 계좌 가입한 다음에 수수료 영원이라 그래가지고 A라는 투자처에 투자를 했는데 마이너스 얼마가 찍히거든요. 수수료가 조금 나가긴 나가기 때문에. 이 얘기를 꼭 드리고 넘어가야지 비용에 대한 구조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증권사가 말하는 수수료 영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증권사가 가져가는 위탁 수수료라는 게 영원이다 이 얘기예요. 그게 그거다 이럴 수 있는데 조금 달라요. 비용을 다 따져보면은 이 증권사가 가져가는 위탁 수수료 말고 유관기관 재비용이라는 게 또 나가요.
나가요. 관련 기관이 가져간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제 주식을 사면은 증권사에서 땡 이게 끝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는 우리가 매수 매도를 하면 증권사는 중개해준 역할밖에 안 해요. 실제로 주식을 투자한다,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 그러면 삼성전자에 있는 그 주식 증명서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이런 데서 이 돈들을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도 이제 사람 쓰고 비용도 쓰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대부분 조금씩 차이는 있긴 있지만 0.0036% 정도 가져가고 있어요. 조금 높은 데도 있고 이럴 거예요. 이거는 줄이거나 할 비용이 아니에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어요. 가끔 이거 지원하는 데도 있는데 아주 큰 비용이 아니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증권사에서 가져간 수수료 같은 경우는 딱 한 번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매수할 때 나가고 매도할 때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곱하기 2예요. 그리고 TMI로 여러분이 ETF 말고 주식을 거래하겠다 그러면 요즘에는 NXT 거래소라 그래서 원래 주식시장은 9시부터 3시 반까지 거래가 되거든요. 근데 NXT라 그래서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거래를 또 할 수 있어요. 이 NXT 거래소의 수수료는 또 조금 달라요.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수수료 설명을 왜 열심히 했냐면 처음 투자를 할 때 수수료를 무시하고 그냥 시작을 하면은 나중에 옆집에 누구는 똑같이 투자했는데 얘는 나보다 플러스 뭐 1% 2% 더 많고 똑같이 투자했는데 차이가 또 난단 말이에요. 수수료는 확정적으로 손실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었어요. 아마 ISA 계좌 보시는 분들은 처음 투자하실 확률이 좀 높으니까. 그 다음 넘어가서 ISA 계좌의 핵심은 세금 혜택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비과세뿐만 아니라 분리과세 혜택도 있고 손익통산이란 기능도 있어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ISA 계좌를 무조건 쓰셔야 돼요. 첫 번째는 비과세예요. ISA 계좌는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안 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서 배당을 받거나 혹은 ETF 투자를 해서 매매 차익을 봤어요. 매매 차익이란 거는 내가 10,000원에 투자했는데 12,000원이 돼가지고 2,000원 이익을 봤다. 이게 매매 차익이에요. 배당을 받는 거는 내가 한 주 투자했는데 5% 정도 이제 배당 수익률이 나왔다. 이게 이제 배당이고, 보통은 이런 수익에 대해서는 15.4%를 떼가요. 원금 말고 수익에 대해서 떼가는 겁니다. 이거는 예금에 가입해도 마찬가지예요. 예금 이자가 나오면은 이자 소득세를 15.4%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수익을 100만 원을 냈다. 그러면은 15만 4천 원을 떼간다는 거예요. 근데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는 이 15만 4천 원을 안 가져가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다.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다. 이런 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서민형이어가지고 비과세 혜택 400만 원을 받는데 수익이 500만 원 났다. 그러면 400만 원 비과세 한도를 빼고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해서만 15만 4천 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을 거예요. 근데 15만 4천 원이 실질적으로 따지면 아니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분리과세 혜택도 ISA 계좌에는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100만 원을 지금 남았잖아요. 원래 15만 4천 원 가져가야 되는데 비과세 혜택 받는다 그러면은 ISA 계좌 말고 딴 데였으면. 근데 ISA 계좌는 9.9%만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분리과세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그럼 9만 9천 원도 좀 아까운 거 아닌가, 나는 이런 6% 정도 차이는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은데 이럴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수강생분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다 보면은 투자 수익금이 생각보다 많이 커지실 거예요. 은행이나 보험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이런 금융업계에 계신 분들은 종합과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종합과세가 생각보다 크거든요. 종합과세가 뭐냐면은 내가 이제 투자를 해서 수익금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1년에 2천만 원이 넘어갔어요. 그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해서 세금이 많아져요. 근데 이 세금을 합산을 할 때 분리과세 한다는 얘기는 이 합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 ISA 계좌에서 1년 동안 2천만 원의 수익을 냈는데 100만 원 더 수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이 100만 원은 종합과세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다른 거랑 막 합쳐지고 뭐 어쩌고 뭐가 건보료가 어쩌고 막 복잡해지잖아요. 근데 ISA 계좌에 이 돈을 넣어놓고 그냥 분리과세 혜택을 받았으면은 여기에 종합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큽니다. 나중에 금액이 커지면은. 지금이야 뭐 1년에 2천만 원 4천만 원 한다 해가지고 별 차이 없는데 나는 뭐 신경 안 쓰는데 할 수 있는데 나중에 1억 원 넘고 2억 원 넘고 이렇게 되면은 종합과세를 생각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혜택입니다. 그럼 세 번째 혜택은 손익통산 기능이에요. 이게 원래는 투자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계좌에 넣고 있으면은 A라는 주식이 뭐 500만 원 수익을 냈어요. 그러면은 세금이 이제 한 77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근데 B라는 주식은 300만 원 손실을 봤어요. 손실을 봤으니까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래서 나는 A랑 B에 투자했는데 세금을 77만 원을 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토탈 하면 200만 원밖에 수익을 낸 게 아닌데 돈은 500만 원 수익 낸 것처럼 해서 가져가니까 화가 나잖아요. 근데 ISA 계좌는 한 덩어리로 봐가지고 A 주식에 500만 원 수익 본 거랑 B 주식에 300만 원 손해 본 거랑 합산을 해서 아 순이익이 200만 원이었구나, 2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가져가야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손익통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일반 계좌에서 했으면 77만 원 돈을
돈을 낼 거를 ISA 계좌였으면 안 낼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손실을 좀 봤어도. 마지막으로 ISA 계좌 개설하기 전에 체크해야 될 거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 있습니다. 최소 3년 정도는 ISA 계좌를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이전에 설명드릴 때는 어차피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단타 안 하실 거니까 뭐 이런 거 뭐 신경 쓰지 마셔라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는데 3년은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만약에 3년 안에 해지를 했으면은 그동안 받았던 이 절세 혜택을 뱉어내야 돼요. 그래서 일반 계좌에서 내야 했던 15.4% 세금을 고스란히 내야 되게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ISA 계좌는 최소 3년 정도는 안 쓸 돈으로 굴리시길 권장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제가 위협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럼 절대 안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ISA 계좌에 들어간 원금은 사실 인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2천만 원 넣고 200만 원 수익을 냈다. 그래서 200만 원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원금 2천만 원 넣은 거는 뺄 일이 생기면은 빼서 쓰고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다시 넣기는 힘들다. 그 다음에 이제 아셔야 될 거는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ISA 계좌 만든 다음에 꼭 뭘 투자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ISA 계좌를 나중에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실 게 아니더라도 ISA 계좌는 일단 그냥 만들어 두시고 나중에 넣으셔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1년 한도가 2천만 원이고 이 2천만 원이 다음 연도가 되면 또 2월 되기도 해요. 4천만 원 넣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 한도를 미리미리 확보한다는 점에서 ISA 계좌는 일찍 개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만기가 됐을 때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의무가입 기간이 3년이잖아요. 그래서 만기 3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세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계좌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만기를 연장할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ISA 계좌를 해지한 다음에 ISA 계좌를 재가입한다. 뭐 ISA 계좌 풍차 돌리기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세 번째는 ISA 계좌를 연금 계좌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어요. 간단히 비교를 해보자면은 계좌를 만약 유지한다 이 얘기는 비과세 한도를 아직 다 못 채웠거나 당장 이 돈이 뭐 쓸 일이 없다 그러면 해지하지 말고 그냥 두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어요. ISA는 의무가입 기간이 3년인데 3년부터 만기를 수정을 해가지고 9,999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해지를 한 다음에 ISA 계좌 재가입을 하는 거예요. 비과세 한도를 이제 리셋을 한 다음에 하는 이런 방법을 이제 쓰는 거죠. 재개설한 ISA 계좌에는 납입 한도랑 비과세 한도가 새로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연금 계좌 전환하는 건 ISA 계좌 3년이 됐을 때 연금 계좌로 옮기면 전환 자금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또 받을 수 있어요. 추가로. 그러니까 3천만 원 옮기면은 최대 한도인 300만 원을 딱 맞출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단점은 연금 계좌로 옮겼다 하면은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은 55세 이후에 수령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 돈은 그냥 노후 자금이다. 그때까지는 필요 없다. 그럼 옮겨야겠다. 혜택도 받고 이러면은 좋은 제도가 되겠죠. 근데 이제 유튜브를 많이 찾아보시거나 이러면 이런 얘기도 있을 거예요. 해지하고 재가입해서 풍차 돌리기 해야겠다. 이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은 비과세 한도 200만 원 넘겼으니까 해지하고 다시 200만 원 더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200만 원 비과세가 꼭 유리할까요? 200만 원까지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금은 0%가 되고 넘어가는 수익금들은 9.9%로 분리과세가 될 거예요. 근데 이미 수익이 꽤 많이 나와 있으신 분이라면은 9.9% 세금을 그때 당시에 내는 게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해지할 때는 또 이제 매도를 또 해줘야 되니까 매도할 때 나가는 증권사 수수료나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 세금을 내고 다시 얻는 거는 200만 원의 비과세 한도예요. 근데 이제 계좌를 유지를 하면은 한 번에 이제 큰 세금을 내야겠다. 이게 부담 좀 적고 이미 200만 원 한도는 쓰고 가는 대신에 나머지 수익을 계속 이제 굴러가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좌를 유지를 한다 그러면 당장 내 세금이 없고 세금을 냈어야 되는 이 돈까지 계속 투자를 하고 있을 거니까 좀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수익이 1,000만 원 났다. 그럼 200만 원 빼고 800만 원은 9.9% 분리과세를 이제 낼 테니까 한 79만 원 정도 세금을 낼 거예요. 해지를 하면 79만 원을 낼 거고 921만 원으로 불리는 형태가 되고 유지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1,000만 원 전체가 이제 계속 굴러가게 되니까 조금 더 유리하실 거예요. 복리 효과가 이제 발생을 하니까. 그리고 더 치명적인 건 디테일하게 몇십만 원 왔다 갔다 이거보다 더 치명적인 거는 ISA 계좌가 만약에 다시 가입하려고 했는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ISA 계좌 재가입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수강생분들을 만나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수익금이 없고 이러니까 뭐 만기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ISA 계좌를 투자를 하고 수익을 내고 이러다 보니까 ISA 계좌 말고 그 외의 투자들이나 이런 데서도 수익이 내고 이러니까 종합과세가 돼가지고 ISA 계좌 개설이 안 된다 이런 분이 계셨어요. 몇 년 동안 이제 같이 이제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굳이 지금 이 유튜브 영상 머니하이 채널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수익금도 커지실 거고 실력도 높아지실
거고 미래를 생각했을 때 원금도 좀 커지실 거고 이러기 때문에 굳이 ISA 계좌를 뭐 해지하고 풍차를 돌려가지고 혜택을 몇십만 원 더 보고 이런 것까지 따지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이거 따지고 몇만 원 더 혜택 보고 이런 것보다 투자를 조금 어떻게 더 잘할까, 수익률을 어떻게 조금 더 올릴까, 1% 더 높여야겠다, 이게 훨씬 더 생산적이 되실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 제가 이제 ISA 계좌 일반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다 설명을 드렸고, 추가로 얘기를 하자면은 많이 물어보셨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미 종합과세자여가지고 ISA 계좌 못 만든다 이런 분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 연금저축 펀드를 활용하는 게 일단 첫 번째겠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아내, 남편, 자녀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자녀들의 ISA 계좌를 만들어 주시는 걸 권장하고 싶어요. 가족들이 다 같이 재산을 불리는 거니까. ISA 계좌는 1인 1계좌가 원칙이에요. 근데 만약에 4인 가족이다, 배우자가 이제 소득이 좀 적다, 그럼 서민형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고, 자녀가 2명이 있는데 둘 다 이제 만 19세 이상이고 근로소득이 있다 이러면은 각각 계좌를 또 개설을 해줄 수가 있어요. 또 요즘에는 미성년자 대상 ISA 계좌가 나오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뭐 다 따지면은 비과세 한도를 최대한 이제 활용을 하실 수 있겠죠. 추가 팁까지 해가지고 다 정리를 해봤어요. ISA 계좌 얘기를 많이 했죠. 첫 번째는 ISA 계좌 근황도 얘기했고, 두 번째는 유형도 설명드렸고, 수수료도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고, 절세 혜택도 설명드렸고, 주의사항도 설명드렸어요. 의무가입 기간이 있다. 그 다음에 만기 후에 선택지까지도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도 이제 가입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하면은 ISA 계좌 자체 설명은 다 드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하실 게 아마 ISA 계좌에 뭐 넣었나요? 어떤 거 넣었으면 좋겠나요? 이런 것들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그 얘기 했었는데, 포트폴리오 얘기도 많이 하고 이랬었는데 다 성적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 얘기도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이건 영상 나오려면 좀 걸릴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다 얘기 드렸고,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